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베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베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전부 공유하겠습니다. 수년간 단톡방 운영 중입니다.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고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공유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분석 들어갑니다. 프레스턴 노스엔드 vs 에스턴 빌라. 프레스턴은 이번 경기에서 홈 2점을 안고 FA컵 8강전에 나선다. 챔피언십 소속팀으로 유일하게 8강에 진출한 프레스턴은 지난 라운드에서 벌리 상대로 3-0 대승을 거두며 돌풍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무려 7명의 결장자가 발생하며 전력 구성이 쉽지 않다. 주전 미드필더 그린우드와 레드손이 징계로 나서지 못하고 케인 캐슬러 -에이드는 임대 규정상 소속팀 빌라를 상대로 뛸 수 없다. 주전 수비수 제고안모 역시 시즌 아웃이며 맥칸과 포츠도 부상으로 이탈했다. 다행히 오스마지치는 부상 복귀에 성공했지만 FA 징계 이슈로 불안한 상황이다. 에스턴 빌라는 유럽 대항전과 리그, FA컵을 병행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다. 직전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 브리에를 완파한 후 리그에서도 브렌트퍼드를 꺾으며 4연승을 달성했다. 특히 마르코 아센시오의 폼이 좋은 가운데 무릎 부상에서 회복한 올리 와킨스도 복귀가 확정되어 공격진 구성에 큰 문제가 없다. 디사시가 컵타이로 결장하긴 하지만 콘사와 밍스 조합은 이미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수비 조합이다. 중원에는 맥긴과 틸레만스, 공격 이선의 라시포드, 아센시오, 로저스 등이 나설 전망이다. 경기 초반 프레스턴의 500라인은 어느 정도 저항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주전 대거 결장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90분 내내 조직력을 유지하긴 어렵다. 에스턴 빌라는 체력과 전력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비교적 이른 시간에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무난히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에스턴 빌라 2-0 승리를 예상한다. 빌라승 또는 마엔승. ACF 피오렌티나 vs 아탈란타 PC. 피오렌티나는 직전 유벤투스전에서 완벽에 가까운 3-0 승리를 거두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반 20분 이내에 2골을 몰아넣으며 일찌감치 흐름을 잡았고 후반에도 알베르트 그문트 손의 추가골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컨퍼런스 리그 8강에 오르며 유럽 대항전에서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고 팀 내 부상자도 거의 없어 최상의 전력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홈에서의 득점력이 매우 좋아 리그 3위 아탈란타 상대로도 대등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센스는 홈 2경기 연속 골을 기록 중이며 친정팀을 상대로도 인상적인 활약이 예상된다. 반면 아탈란타는 직전 인터밀란전 패배로 리그 우승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했고 올 시즌 리그 내 연속 승리 기록도 2025년 들어 아직 없다. 수비 조직력은 단단하지만 추포 마테오 레테기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결정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에데르송까지 징계로 결장하게 되면서 중원 장악력에도 의문부호가 붙었다. 올 시즌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는 홈에서 승리를 챙긴 바 있지만 이탈자가 많은 현 시점에서는 전력상 열세를 부정하기 어렵다. 아델라 룩만이 피오렌티나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 바 있어 공격 전개에서의 키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팀은 최근 3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모두 3-2 스코어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경기 역시 공격적인 전개가 예상되며 피오렌티나의 강한 홈 퍼포먼스와 아탈란타의 빠른 전환 속에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2-2 무승부를 예상한다. 툴루즈 FC vs 스타드 브레스트 29. 툴루즈는 최근 리그 6경기에서 2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안정감을 잃고 있으며 모나코전 무승부에 이어 스트라스부르 원정에서도 후반에 2골을 실점하며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공격에서는 초반 흐름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경기 운영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프랭크 마그리의 경고 누적으로 인한 결장과 자카리아 아부클랄의 부상 공백까지 더해져 공격진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비와 중원은 큰 변화 없이 구성될 전망이나 전방에서 결정력 있는 피니셔 부재는 툴루즈의 공격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브레스트는 챔피언스리그 탈락 이후 리그에서도 다소 부진했으나 최근 2경기에서 무실점으로 1승 1무를 기록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앙제전과 랭스전에서의 수비 조직력은 인상적이었고 베테랑 공격수 루도빅 아조르크는 올 시즌 리그 10골을 기록하며 여전히 팀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활약 중이다. 다만 마사디오 하이다라와 위고 마그네티가 징계로 결장하고 이브라임 살라와 브랜던 샤르도네 역시 여전히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수비 안정성과 아조르크 중심의 간결한 공격 전개는 툴루즈 원정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팀 모두 핵심 선수의 결장이 겹치면서 공격력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툴루즈는 최전방 공격 옵션이 제한된 상황에서 측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브레스트는 아조르크의 결정력을 중심으로 간결한 역습 전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두 팀이 나란히 승점을 나누는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SC 프라이부르크 vs 우니온 베를린.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리그 7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10경기에서 단일 패만을 허용하며 확실히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마인츠와의 경기에서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2-2 무승부를 거뒀지만 기대 득점에서 3을 넘기며 공격적인 장면도 많이 만들어냈다. 오스터하게와 에게슈타인을 중심으로 한 중원은 조직력을 갖췄고 도안 리치와 딘치, 그리포, 헬러가 이끄는 공격 라인도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홈 경기력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니온 베를린은 여전히 리그 득점력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8경기에서 23득점이라는 수치는 리그 최하위권 수준이며 최근 6경기에서 단사골에 그치고 있다. 바이에른전에서는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견고한 수비를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공격 완성도는 낮은 편이다. 다만 최근 원정 3경기 중 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원정 부진을 조금씩 털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헤데이라와 하베러가 중원에서 버텨주는 힘은 있지만 캠라인과 스코프의 부재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두 팀 모두 수비 조직력이 강한 편이지만 최근 흐름과 득점 창출력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앞서 있다. 경기는 팽팽하게 흘러갈 수 있으나 결정적인 찬스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루카스 헬러가 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홈팀이 승점을 챙기는데 무리는 없어 보인다. 프라이부르크 1-0 승리를 예상한다. FC 바르셀로나 vs 지로나 FC. 바르셀로나는 최근 리그 6연승을 달리며 리그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특히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3-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이어갔고 올 시즌 평균 득점이 경기당 2.8골에 달할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올모가 부상으로 이탈하지만 하피냐가 복귀하며 공격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쿠바르시와 아라오가 수비 라인에 복귀할 예정이며 레반도프스키도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전력 누수는 최소화됐다. 코파델레이 라리가 챔피언스리그 세 대회를 병행 중이지만 스쿼드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로나는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 상대로 리그 2연승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켰지만 이번 시즌에는 예년과 같은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를 포함해 9경기 중 단 1승에 그치며 13위까지 순위가 하락했다. 수비 조직력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득점력이 급감했고 공격 전개에서도 답답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반 마르틴과 반 더 비크의 중원 결장이 이번 경기에서 전력 누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스투아니가 복귀하며 최전방에서의 경험은 기대할 수 있지만 단단한 바르셀로나 수비진을 상대로 연속 득점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전력차가 분명한 상황이며 바르셀로나가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과 득점력을 고려하면 홈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가 수비에 집중하며 잠시 버티더라도 결국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갈 것이며 바르셀로나의 3-1 승리를 예상한다. 페에노르트 vs 고어헤드 이글스. 페에노르트는 챔피언스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리그에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트벤테 원정에서 거둔 6-2 대승은 새로운 감독 로빈 반 페르시 체제에서의 방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경기였다. 페에노르트는 홈에서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시즌 리그 홈 13경기 중 단 한 번만 패했다는 점에서 고어헤드 이글스를 상대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전 골키퍼 비일로와 수비 핵심 한코가 복귀하는 만큼 안정적인 라인업을 기대할 수 있다. 고어헤드 이글스는 최근 4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PSV를 상대로 이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것은 매우 인상적이며 현재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원정 성적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다. 지난 두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그 전까지는 원정에서 좀처럼 승점을 쌓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됐다. 주포브레움과 스토커스가 부상해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양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좋고 수비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지만 경기 운영의 짜임새와 전력의 안정성에서 홈팀이 앞선다. 고어헤드가 최근 분위기를 이어가며 득점에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긴 어려워 보인다. 페에노르트의 3-1 승리를 예상한다. 앙제 SCO vs 스타드 렌 FC. 앙제가 이번 시즌 리그왕에 승격한 이후 중하위권에 안착하며 나름의 생존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심상치 않다. 3연패를 기록하면서 실점이 많고 득점력도 완전히 무뎌졌다. 특히 모나코와 스트라스부르, 브레스트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은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창의성과 마무리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홈에서도 13경기에서 승점 11점에 그치며 리그 16위의 홈 성적을 기록 중이고 이번 경기에서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히마드 압델리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다는 점 역시 전력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렌은 리그에서 2연패로 주춤하고 있지만 이전에 랭스와 몽펠리에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반등의 계기를 만든 바 있다. 현재 순위는 12위로 중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상위권 경쟁에서는 다소 멀어진 상황이다. 다만 팀 내 에이스 아르노 칼리무엔도 무인가는 25경기 11골로 개인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꾸준한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알리두 세이두와 릴리앙 브라시에가 부상으로 빠지며 수비진에 약간의 공백이 있지만 공격진의 결정력과 중원 장악 능력은 여전히 상위권에 비견할 만하다. 앙제는 홈에서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다 득점자의 부재로 인해 득점 가능성이 낮고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 렌은 비교적 전력이 고르게 구성되어 있고 공격진의 생산성도 더 높은 상황이다. 수비 부상자 이탈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과 결정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는 원정팀 렌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AJ 오세르 vs 몽펠레 HSC. 옥세르는 이번 시즌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최근 6경기에서 단 한 차례의 패배만을 허용했고 특히 홈에서는 리그 2경기밖에 패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원정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확보한 승점 덕분에 강등권과는 11점 차이를 두며 사실상 생존에 성공한 분위기다. 직접 맞대결에서 몽펠리에 2-3으로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현재의 흐름을 본다면 이번 홈 경기에서 그때의 패배를 충분히 되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미드필더 라소 쿨리발리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하메드 트라오레의 복귀는 중원 안정화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몽펠리에는 리그 최하위로 추락한 뒤 탈출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리그 6연패에 빠졌고 직전 생테티엔과의 경기는 관중 난동으로 인해 경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경기에서 0-2로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 생테티엔에 승점이 부여된다면 강등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불어 수비의 핵심인 테오 생리스와 부바카르 쿠야테가 징계로 결장하며 줄줄이 부상자들도 이어지고 있어 전력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감독 장루이 가세 역시 사의를 표명했지만 구단이 이를 반려하며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시즌 종료까지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옥세르는 안정된 홈 경기력을 바탕으로 위기의 몽펠리에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이나 분위기 모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고 상대의 전술적 완성도 역시 떨어지는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는 옥세르의 2-0 승리를 예상한다. 르하브르 AC vs FC 낭트. 르하브르는 최근 올랭피크 리옹 원정에서 패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경기 막판까지 리드를 잡고 있었고 이전 두 경기에서도 랑스와 생테티엔을 상대로 승점 4점을 따내며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다. 디디에 디가르 감독은 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최근 9경기에서 승점 9점을 쌓으며 아직 강등권에서 한 발 앞선 위치를 지키고 있다. 다만 홈 성적이 치명적이다. 올 시즌 홈에서만 무려 10패를 당했고 13경기에서 고작 9득점에 그치며 공격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득점력 부재 속에 아예오가 계속해서 선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중원 구성에 있어 라수 룬디아의 투입 가능성도 있다. 낭트는 최근 6경기 중 4패를 기록했지만 릴과 랑스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는 등 완전히 무기력하진 않은 모습이다. 2월부터 3승을 추가하며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를 어느 정도 벌려놨고 현재로선 중하위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 시즌 원정에서는 2승밖에 없지만 무승부를 5번이나 챙기며 최하위권 중에선 나쁘지 않은 원정 성적을 기록 중이다. 지난 경기 퇴장으로 카스텔레토가 결장하는 가운데 팔리오스가 수비 라인을 메울 전망이고 모하메드가 교체 출전에 결승골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엔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최근 분위기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흐름이 예상되며 무리하게 승부를 보려 하기보다는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력상 큰 차이는 없고 르하브르의 홈 부진과 낭트의 원정 무승부 빈도를 고려할 때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보루시아 vs 도르트문트 마인츠. 도르트문트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는 등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 2경기에서는 연속 무득점에 그쳤고 라이프치히전에서는 기대 득점 3 이상을 기록하고도 골을 넣지 못하며 결정력 부족이 뼈아팠다. 니코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 6경기 중 4경기를 패했으며 홈에서도 최근 11경기에서 단 2승에 그치는 등 이전의 강력한 홈 분위기를 완전히 잃은 모습이다. 마르셀 자비초와 펠릭스 은메차가 중원에서 빠지는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로 수비 자원인 발데마르 안톤과 파스칼 그로스가 메울 가능성이 높고 공격진 역시 게라시와 브란트, 아데에미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마인츠는 최근 6경기 연속 무패와 함께 리그 최고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전반 43분 퇴장에도 불구하고 2-2 무승부를 이끌어내며 탄탄한 조직력과 역습 위력을 입증했다. 최근 5경기 연속 2골 이상을 기록 중이며 수비 지표도 좋다. 리그 28실점은 전체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치로 수비 안정감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도미니크 코어와 필립 무베네가 징계로 결장하지만 유연한 수비 조합과 빠른 측면 전환으로 도르트문트의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정 3연승 역시 마인츠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두 팀 모두 결장자가 있지만 흐름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도르트문트는 무득점과 수비 불안이 겹치며 고전 중인 반면 마인츠는 공수 양면에서 균형을 갖추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으나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원정팀이 더욱 유리한 조건이다. 마인츠 2-1 승리를 예상한다. 그리고 양팀 득점 성공.
본머스 vs 맨체스터 시티. 본머스는 이번 시즌 FA컵에서 웨스트브롬과 에버튼을 완파한 데 이어 울버햄튼과의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다. 하지만 최근 공식전 8경기에서 4패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에 안정된 경기력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다. 수비진 구성에서도 고민이 깊다. 핵심 수비수 후이센과 케르케즈가 FA컵 누적 경고로 결장하며 기존 부상자들과 더불어 수비라인 공백이 크다. 특히 케르케즈의 공수 전환 능력은 팀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공백이 크게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 세네시가 부상 복귀하지만 90분 출전은 어렵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맨체스터 시티는 챔피언십 소속 플리머스를 상대로 고전 끝에 3-1로 승리하며 8강에 올랐다. 경기력 기복이 있었지만 FA컵 7연속 8강 승리 기록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6시즌 연속 준결승 진출이라는 전례도 있다. 리그에서는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와 브라이튼을 상대로 승리를 놓쳤지만 FA컵에서는 집중력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다. 에데르송이 복귀하고 니코 오라일리의 활약도 돋보인다. 로드리 아케 아칸지 스톤스가 여전히 이탈 중이지만 후방 조합은 비교적 안정감을 갖췄고 공격진의 해법 역시 다양하다. 양팀 모두 수비에 공백이 존재하지만 공격진의 역량은 맨시티가 훨씬 우세하다. 본머스도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지만 컵 대회에서의 집중력과 경험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전반 초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집중력에서 앞선 맨체스터 시티의 3-2 승리를 예상한다. 그리고 양팀 득점 성공. 인터 밀란 vs 우디네세 칼초. 인테르는 직전 아탈란타 원정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모든 대회를 통틀어 4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세리어 내 최다 득점팀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의 공격력이 단연 눈에 띄며 홈에서는 우디네세를 상대로 최근 6연승을 포함해 16-1라는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를 기록 중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바스토니가 징계로 결장하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여전히 공격진에는 튀람과 코레아 등이 포진하며 측면에서도 디마르코와 다르미안이 활발한 공격 가담을 펼칠 수 있다. 우디네세는 이번 시즌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중위권을 유지 중이지만 직전 헬라스 베로나전에서는 득점 없이 패하며 흐름이 끊겼다. 루카는 리그 10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이며 인테르 상대로도 골을 넣은 바 있으나 팀 전체적으로는 최근 5경기 중 2골 이하의 득점력이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 특히 플로리앙 토뱅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공격 조합 운영에 변수를 남긴다. 측면 수비에서는 카마라가 복귀하겠지만 전반적인 전력면에서는 인테르에 비해 열세가 분명하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흐름과 홈원정 전력차를 고려할 때 인테르가 초반에 기세를 잡고 점유율을 바탕으로 꾸준히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우디네세가 한동안 무패 흐름을 이어갔던 저력을 지녔지만 인테르의 강한 압박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에 밀릴 것으로 보이며 인테르 2-0 승리를 예상한다. 그리고 언더. 아틀레틱 빌바오 vs CA 오사수나. 아틀레틱 빌바오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의 강한 면모가 눈에 띈다. 이번 시즌 3마메스에서는 14경기에서 단일 패만을 기록하며 29점을 챙겼고 최근 세비야를 상대로도 1-0 승리를 거두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한 채 어매치 휴식기를 맞이했다. 니코 윌리엄스가 선발로 복귀할 예정이며 부상에서 회복 중인 구르제타 역시 출전 여부에 따라 최전방 전술 구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향한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이며 밸런스 잡힌 수비와 빠른 측면 전개가 빌바오의 핵심이다. 오사수나는 바르셀로나와의 수년 경기에서 0-3으로 대패하며 리그 재개 후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최근 6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특히 3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 중이라는 점이 뼈아프다. 중원에서의 루카스 토로는 복귀하지만 팀 전체의 집중력 저하와 공격 전개에서의 정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디미르가 다시 선발로 나설 예정이고 사라고사가 복귀할 경우 전방에서의 시너지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강한 빌바오 수비진을 상대로 다득점을 기대하긴 어렵다. 수비에서 흔들리는 장면들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원정길에서 부담이다. 양팀의 현재 흐름과 전력 격차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홈팀인 아틀레틱 빌바오가 우세한 경기력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흐름과 전술적 완성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빌바오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강한 압박으로 오사수나를 몰아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빌바오의 2-0 승리를 예상한다. 그리고 언더. 발렌시아 vs RCD 마요르카. 발렌시아는 최근 7경기에서 단일 패만을 기록하며 조금씩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강등권 바로 위에 머물러 있다. 메스타야에서는 나름대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난 홈 경기에서는 바야돌리드를 2-1로 꺾었다. 다만 공격진의 부상 이슈가 지속되며 득점력이 충분치 않은 점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티에리 코레이라와 더불어 득점원 후고 두로와 이반 하임에도 부상으로 이탈 중이며 사디크가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가오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 홈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마요르카는 6경기 연속 무패 흐름을 이어가며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현재 리그 7위로 비아레알과 단 4점 차를 보이며 승점 관리에 성공하고 있으며 원정에서도 이미 5차례 승리를 기록해 원정에서의 저력도 어느 정도 보여줬다. 다만 시즌 내내 공격력이 낮은 편으로 총 득점이 28경기 28득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한 약점이다. 직전 경기에서는 에스파뇰을 상대로 베닷 무리키의 97분 페널티킥 결승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으며 코페테가 복귀하면서 수비 안정감도 더할 수 있게 됐다. 양팀 모두 500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맞대결에서의 흐름도 팽팽한 수비 대결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마요르카는 최근에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발렌시아는 실점을 피하는 것이 먼저인 상황이다. 다득점 경기보다는 소강 상태의 지루한 흐름이 예상되며 0-0 무승부를 예상한다. 그리고 언더. SSC 나폴리 vs AC 밀란. 나폴리는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직전 베네치아 원정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또 한 번 발걸음을 멈췄고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인터를 바짝 뒤쫓고는 있지만 최근의 흔들림은 분명 우승 경쟁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 특유의 승부욕과 루카쿠와 라스파도리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언제든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루카쿠는 밀란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으며 중원에선 로보트카와 복귀한 앙귀사가 경기 운영에 안정감을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AC 밀란은 직전 코모전에서 레이더스와 플리식의 득점으로 역전승을 거두며 2연승을 달성했다. 레치에전과 코모전 모두 후반에 집중력을 발휘하며 극적인 승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재 팀이 갖고 있는 경기 후반 뒷심은 분명 긍정적이다. 다만 원정에서는 여전히 기복이 있으며 전반적인 전력이나 분위기 면에서는 나폴리에 비해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6경기 연속 나폴리 원정에서 패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시즌 원정 성적과 수비의 불안함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양팀 모두 승리가 간절한 경기인 만큼 치열한 흐름이 예상되며 중원과 측면에서의 점유율 싸움과 세트피스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플리식과 레앙이 측면에서 활로를 열고 나폴리는 루카쿠 중심의 전방 압박을 강화하며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 접전 끝에 나폴리가 홈 이점을 살려 AC 밀란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그리고 양팀 득점 성공. 릴 OSC vs RC 랑스. 릴은 3월 들어 챔피언스리그 탈락과 리그 2연패를 포함해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며 유일한 승리는 리그 최하위 몽펠리에를 상대로 한 1-0 승리였다. 다만 이번 경기는 홈에서 열린다는 점이 긍정적인 변수다. 릴은 이번 시즌 홈에서 리그 단 2패만을 기록 중이며 최근 10번의 홈 리그 경기 중 7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조나단 데이비드의 득점력이 여전히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팀 공격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 수비 쪽에서는 알렉산드로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지만 만디가 그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 랑스는 최근 마르세유와 렌을 연달아 잡아내며 2연승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특히 원정 성적이 뛰어나 이번 시즌 리그 원정 성적 3위에 해당하는 22점을 챙겼다. 이전 4연패 기간 동안 주춤했던 흐름을 끊어내며 다시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엘아이나우이와 맨디가 중심을 잡아주는 미드필드는 전진성과 압박을 겸비하고 있으며 수비는 리그에서 릴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단단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 전적에서는 지난 10월 맞대결에서 릴에게 2-0 패배를 당했지만 최근 흐름과 수비 안정감을 고려하면 이번 원정에서도 승산을 노려볼 수 있다. 양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긴장감 높은 경기 양상이 예상되며 수비 중심의 신중한 흐름 속에서 날카로운 역습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상승세와 원정 성적 그리고 수비 안정감을 바탕으로 랑스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레알 베티스 vs 세비야 FC. 레알 베티스는 최근 리그 5연승을 질주하며 시즌 막판 중요한 시점에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다.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를 홈에서 꺾은 데 이어 레가네스 원정에서도 3-2로 승리를 따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비토리아 기마랑이스를 6-2로 완파하며 8강에 안착했다. 홈에서는 이번 시즌 리그 14경기에서 단 한 차례만 패배를 허용하며 26점을 획득해 안정적인 경기력을 과시 중이다. 조니 카르도소가 징계에서 복귀하며 중원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고 임대생 안토니 역시 측면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세비야는 최근 5경기에서 1패만을 허용하며 조금씩 흐름을 되찾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상위권과의 격차를 좁히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에 0-1로 패했지만 이전 레알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1-0 승리를 거두는 등 강팀 상대로도 승점을 챙긴 전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디지브릴 소우와 루시엥 아구메가 징계로 결장하고 수비 핵심 탄기 냉주 역시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라 중원과 수비에서 공백이 불가피하다. 득점력이 좋은 루케바키오와 로메로의 결정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세비야 더비는 언제나 치열하지만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베티스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베티스는 2018년 이후 리그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승리가 없는 상황이라 긴 연패를 끊어내려는 동기부여도 크다. 홈 이점을 가진 베티스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레알 페티스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그리고 오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적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가족방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가족방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